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비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사찰 논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혜연 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전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전혜연 대변인님은 소식을 들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되셨다고요? 예, 이번에 신임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고 무엇보다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여기 전 부원장님 계시니까. 네, 선배님이십니다. 예. 뭐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괜히 잘못 조언했다가는 민주연구원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가급적 입을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대변인님은 이제 다음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이 네. 직책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은 전이고 저는 영원한 현역입니다. 뭐 부채를 두 개씩이나 들고 있어요. 아니, 저 전국민 부채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너무 덥잖아요. 네. 에너지 소모도 심하고. 네. 그래서 이 큰 부채는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햇볕도 가리고. 그러면서 자기 고향 자랑하시는구나. 창피할 때는 얼굴도 가리고. 화순. 요 작은 부채는 예. 지난 토요일 날 예. 이창민주 시민연대 집회랑 6시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막 보면서 전부 다 집회 서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채양 명지 부스에 가면 무료로 나눠주죠? 예,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촛불행동에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예. 시민들께서 다 피켓 들고 이렇게 윤석열은 물러가라 한 다음에 아이도 이창명주 그리고 딱 보면서 아이고 백운기 정어리 TV가 제일 먼저 시작했구나. 안진걸이 시작한 걸로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아닙니다. 백운기 TV에서 앵커님과 패널들의 집단지성으로 나온 겁니다. 애청자분들까지. 그랬더니 다들 백운기 TV 칭찬하시고 놀래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채양 명주 부채. 예.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요. 맞습니다. 그 합죽선은 화순에서 만든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화순군에서 국민들한테 나눠준 건데. 안진걸 하나 소장님의 고향이 화순이죠?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찰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안진걸 소장님도 사찰 당했다면서요. 통신조회. 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8월 초에. 백은종 대표는 부러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안 왔는지 누구 냈는지 이런 기준도 없는데 1월 4일자로 보냅니다. 그 수사 조회한 게. 근데 그걸 8월 달에 보냈으니까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당해봐가지고. 문자로 와요? 예. 뭐라고 왔어요? 자, 통신 뭐 비밀보호법에 전기통신사법에서 뭐 서울중앙지검이 당신의 통신 정보를 조회하였으니 이를 법에 따라서 알려드립니다. 뭐 어떤 규정에 따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수사 보낸 곳 조회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그러면 아무리 법을 어기지 않고 깨끗이 살아온 국민들도 이게 뭐지 하고 당장 겁이 나고요. 당연하죠. 그것도 수사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부로 돼 있잖아요. 내가 무슨 부패 사건에 연루됐나? 다 특히 기업하신 분들이나 중소상공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공포에 떨었답니다. 왜냐하면 1월 4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8월 달 만에 7월 달 만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냐면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나를 탈탈 틀고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한 달 안에 통제해줘야 되는데 총선 전에 대규모로 조회한 게 밝혀지면 엄청난 심판을 받을까봐 고의적으로 이게 유해 사유가 안 되거든요. 무슨 국가 급변 사태 때나 유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또 무슨 범인이 도저히 우려했을 때나 유효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범인들도 아니고 다 일반인들인데 수천 명을 다 일괄적으로
7달을 유예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고의적으로 보낸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통신 기록을 조회당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예. 불편하고 공포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통신 내용까지도 다 조회한 겁니까? 통신 내용까지는 그건 또 압색영장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통신 기록인데 그러니까 기자들 한 열 몇 명을 지금 이잡듯이 잡고 있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명예훼손한 기자들이라고 뉴스버스, 뉴스타파, 뭐 MBC, 경향신 뭐 이런 기자들 한 10여 명을 가지고 탈탈 수년째 털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배후에서 그 기사를 조종했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건데 근데 이재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튼 거예요. 이재명 나올 때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 번호 그러니까 백운기 기자와 안진걸 통화했으면 백운기 기자를 탈탈 털면서 이 번호가 누구 건지 보는 거예요. 이름 그다음에 번호,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통신 사찰이죠. 그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했던 그 무슨 상관이에요. 하더라도 범죄 수사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한 달 안에 통제하게 돼 있는 건데 3, 4천 명이라는 거죠.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수사 목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를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처분 결과는 혹시 뭐 무혐의 됐다라든지 뭐 이런 건 받으셨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언론사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아가 저희들이 수사하는 대상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서 기아가 누군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 조회를 하였습니다. 뭐 이런 설명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사, 반부패 수사부. 그러면 이게 그리고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인데 왜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로 배당해가지고 이잡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 사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부패에 내가 연루됐나, 내가 뭐에 잘못했길래 이런 거 왔나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결과 통지도 없습니다. 딸랑 온 거, 문자 하나 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하거나 지금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시민들이 얼마나 겁이 나니까 항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러니까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받아가지고도 다 얼버무립니다. 이게 일부 공개도 됐는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전화를 했더니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막 그 수사관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는 뭐 직권남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또 아까도 오는데 전화 왔는데 시민들을 모아서 집단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고 저희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도 뉴스타파도 피해자를 따로 모으고 있고 뉴스버스는 기사로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스도 계속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특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뭐 고소 고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종 원장님 본인의 동의를 안 받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렇게 누구랑 통화했는지 조회해 본다. 가능합니까 민주국가에서? 뭐 근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예. 통신조회 같은 경우는 예. 통신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통신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양을 갖다 통신조회를 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시죠. 검찰에서 통신조회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통신사가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통지 안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통지 의무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봉지욱 기자 말에 의하면은 작년 9월, 10월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거 통지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올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1월 달에 통지한 내용들은 다 예를 들면 통신조회한 분들한테는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고지한 거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토마토가 얘기하는 3,000명이라고 하는 건 최소 숫자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고 아마도 10,000건, 20,000건 더 심하면 10만 건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0만 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대규모 간첩 사건, 테러 사건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전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의 사병임을 선언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의 심기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소위 야당의 정치인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정치 사찰이고 미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한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얘기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해야 돼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해라고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자기 채찍근이네. 이창수를 당장 구속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미친 짓이고요. 이 정도면 검찰이 청와대 용역을 받은 흥신소나 깡패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 3,000명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 범위가 더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위 이제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동아일보에서도 5명 이상의 기자가 이런 문자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한국 기자협회 차원에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단체 전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군사정권이라던가 나치 정권에서 언론 탄압과 전방위 사찰을 하는 것에 비견이 될 만합니다. 제가 봤더니 지금 언론단체에서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사 책임자를 파면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거고요. 검찰이 용산의 용역을 받은 흥신소나 깡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 앞으로 검사들 대상으로 한 지금 탄핵 청문회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문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뭐 탄핵이 필요하면 탄핵도 해야 되고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혜님께서요. 백앵커님도 통신 사찰 당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런 문자 못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받은 게 당연한데 이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투쟁 여부가 아니고 정확하게 뉴스버스, 뉴스타파, MBC, 경향신문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 중에 윤석열 눈밖에 난 한 10여 명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작년 12월, 11월 특히 대선 전후에서 통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천 명을 뒤진 거니까 그 즈음에 백운기 기자님이나 전혜연 우리 전 기자님이 통화를 안 했으면 통신 조회가 안 되는 거고 김종욱 박사님이나 제가 해필이면 예를 들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랑 무슨 개인적인 모임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 만납시다. 그런 사람들이 조회를 당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열하냐고요. 저는 조회 안 당했습니다. 예, 아니 혹시라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비열하냐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가 주장하는 거 보면 이게 언론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지금 신장식 의원 뭐 보좌관들 뭐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을 어떻게든지 여기다 엮어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관계법에 대한 것이 아닌데 정치까지 다 뒤지고 더 어이없는 거는 그럼 이진동 대표의 친인척 동문은 도대체 왜 뒤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인까지 뻗친 사찰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전에 아까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윤석열 부부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했다는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상 팍 쓰면서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놓고 이게요. 이게 2021년 12월인데요. 130억 건 통신 조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렇게 통해서 135건입니다. 지금 최소가 3,000건이면 미친 사람들이고 이 당시에 전주의 전 의원이 대변인이었는데요. 공수처장 해임해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휴가 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 돼요. 아, 대명천지 21세기에 진짜 본인이 얘기했듯이 독재 정권에나 있을 만한 짓이 본인이 인사를 했던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본인 말대로 소위 검찰총장, 그 다음에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담당 수사 부장 구속 수사 본인 사과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는 법치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사권을 이렇게 남용을 하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이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나라는 거죠. 나라가 되는 거죠. 정완식 님이요. 검찰의 불법 통신 사찰과 통신사의 공범 행위, 늦장 알림에 대해 손배소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셨고요. 이상부님, 통신조회는 검찰발 신작 소설의 소재이고 완성도 있는 결말을 위한 사찰입니다. 이러셨는데 전현 대변인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과연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대통령 지금 신기를 과하게 부자하려다 보니 검찰이 이런 막강한 행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또 본인이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를 당장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검찰과 이 정권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됐던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즉 검찰과 일부 정당의 정치인들이 손을 잡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고요. 지금 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인데 언론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안에 대한 양비론을 하는 언론의 문제도 분명히 인식이 있다고 보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 그러면은 저의 친척과 예를 들면 안진걸 소장님의 친척이란 이유로 동문이란 이유로 통화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 이거 정말 윤석열 정권 탄핵시킬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양비론 정말 아주 비열한 짓인 게요.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든지 한동훈 손준성 등은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대선전에 수없이 많은 예를 들면 양평 공지구에서 개발부담금을 영원으로 만든 비리가 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일부가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100여 명 물론 그것도 논란이 있었다고 쳐요. 그거에 불과한데 그걸로 뭐 미친 사람들이네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난리를 피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나 한동훈의 그 권력형 비리 고발 사주를 했다는 거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명예훼손했다는 것. 사실 이건 검찰의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데 한동훈이 시행령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해갖고 그 등의 명예훼손을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검사를 열 몇 명을 투입시켜가지고 지금 수년째 개인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고 기자 수십 명을 이 잡들이 뒤졌는데도 뭐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분명히 이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혜영 기자님이다. 전혜영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분명히 저 기자 뒤에는 이재명이나 송영길이 있을 거라고. 근데 번호가 안 나와. 이재명, 송영길하고 통화 번호가. 사실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무리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기자여도 야당하고 짜고 그런 보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재명하고 송영길 등이 나올 때까지 번호를 털다 보니까 수천 명까지 간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정치 탄압이고 권력 남용이고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마약 수사에 못지않게 이 정권이 거의 퇴진이나 탄핵돼야 될 정도로 중대한 이슈입니다. 수천 명을. 아이고 저는 증거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있다가 통지를 했다는 식인데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의원이 어디로 도주를 합니까? 예? 추미애 의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장식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증거인멸 도주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러니까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명품 백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통신기록 조회했습니까? 아니 행정관한테 시켜서 돌려주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화를 해서 한 건지 그런 걸 밝힐 의지가 있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거 정치 깡패 아니에요? 청와대가 주는 용역받는 흥신소 아닙니까? 이러니까 검찰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는 얘기 나온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신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연님, 저도 문자 왔었어요.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표 후원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셨어요? 최연님은 어떤 분이신데 통신 조회를 당했을까요?
예. 혹시라도 이런 사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캡처를 해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또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다시 동시 접속해 주셔가지고 15,000명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좋아요는 6,300분밖에 안 돼요. 예, 좋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때 있어요.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김수일님, 구독한 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 다들 구독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방송 무조건 구독하기, 좋아요 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김수일님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딸 부인도 이러이러한 걸로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검찰로. 이게 사실이라면? 네, 검찰로. 그러면 그 초등학생 딸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무슨 정권이 군사 정권 하듯이 마구잡이로 기자들 집 압수수색하고 이러는데 그 딸이 이런 문자를 초등학생이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 수사 반부패 수사팀 얼마나 네.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천벌받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요. 정치 사찰만 고민할 게 아니고요. 정치 공작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 이름이 소위 대선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처럼 예를 들면 프레임을 짰어요. 근데 실제로 명예훼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위 2009년부터 시작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가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뒤를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사실 확인이 돼야지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싹 빼버리고 갑자기 대선 여론 조작인 것처럼만 사건을 몰아가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으로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 걸었잖아요. 전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전 당대표로 칼끝을 겨누기 위한 공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사찰을 넘어서 소위 검찰의 정식 공작까지도 제가 볼 때는 큰 범위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지요. 휴가 갈 때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주식시장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죠.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참 아무튼 뭐 휴가 갔는데 이번에 경남 통영의 중앙시장을 찾아서 뭐 이렇게 상인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안진걸 소장님 뭐 해병대 티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확히는 뭐 해군 티를 입었더라고요. 아, 예, 코리안 리퍼블릭, 뭐 네이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군 예, 해군 옷이군요. 티인데 저는 뭐 통영이나 이 남해안 쪽 해군이 있기 때문에 뭐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처음 보자마자 아니 우리 최상병이 그렇게 억울해 죽었고 또 지금도 그 억울한 한을 못 풀어서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장난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군대도 안 갔다. 그럼 여러분 부동시로 황교안은 단마진이고요. 윤석열은 부동시인데 이 사람이 당구도 잘 치고 야구도 잘한답니다. 이 명백한 병역 비리 사범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군대 티를 입고 와서 또 시장도 항상 특정 지역만 갑니다. 전국으로 이렇게 둘러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또 먹방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가 폭락했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고공공료 때 미쳐버리겠는데 우리 윤석열 당신 때문에 고혈압까지 걸려갖고 칠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어디 갔는지 또 안 보이더라고요. 또 무슨 뭐 둘이 싸워서 그런 건지 무슨 술술을 하려고 그런 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어제 1400선이 한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세계 경제에 다 이런 뭐 문제가 겹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 당국은 이거를 주시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김종원 원장님 그 전날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거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저는 현 정부의 경제 당국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경제 지표들은 하락을 겪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하락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영업자랑 돈이 없는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건 항상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언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으면 저는 대통령이 급거 서울로 올라와서 소위 경제당국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제는 신뢰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당장 어제 얘기했던 사람 일시적인 조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지면서부터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건데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 그러면 뭐 안주거리 민생도 뭐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급거 불러서 경제 비상 대책 같은 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피해를 보는 많은 개미들에게 나름대로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조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경제에 손 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기의 임무, 책무를 방기한 거다. 저는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또 다른 예를 들면 탄핵 사유가 쌓여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당장 휴가 그만두고 복귀해서 증시 폭락 대응 직접 챙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면 도움 됩니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무책임하게 먹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235조 원이 하루에 날아갔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 흐름이 점점 더 증시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복합위기로 작용하면 앞으로 이제 원유 문제, 고물가 문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몰고 오는 복합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 꿈이 먹방 유튜버입니까? 이 상황에 시장 가가지고 먹방 찍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 난리가 났을 때 시장 가가지고 안주 쇼핑한다 그러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 상황에서 시장 가서 수산물 사 먹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와, 저 대통령을 믿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맡길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먹방 유튜브를 하시든가 아니면 자주 즐겨보는 것으로 알려지신 극우 유튜브를 하시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남편으로만 사시던가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발언을 잠깐 한번 들어보죠. 주식시장 폭락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지를 지키고 있을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며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도 금방 회복될 것이라며 아니란 인식을 보이고 있는지 답하십시오. 더욱이 이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휴가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은주님은요, 윤석열 휴가 가서 좀 안 오게 할 수 없을까요? 제발 지혜를 모아주세요. 그러셨고요. 이은주님은요, 이은주님, 룬 부부 휴가 가야죠. 고생했으니까. 나라 말아먹느라. 근데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이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 코로나 국면에서 3년 동안 휴가를 안 갖고 대응을 했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과 또 경제 위기를 겪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휴가도 빠짐없이 가요.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먹방을 찍어요. 국민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정말 안중에 없는 거죠. 예전에 지역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는데요. 그 단체장이 휴가를 갔다가 제주도로 가는데 이제 제주도로 가가지고 이제 교통편이 원활하지 못해서 복귀를 잘 못했는데 그때 상대당 지금 보수 정당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 상황에 휴가를 가다니 이제 불이 난 상태에서 간 것도 아니고 갔는데 불이 났는데 빨리 복귀를 못한 겁니다. 똑같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지금
200조가 넘는 증시에 타격이 오고 있고 중동전쟁 발발할 거라고 전 세계가 난리인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빨리 복귀를 하라고 야당에서 말하기 전에 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정권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요즘 국민의힘은 위메프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에야 당장 협의를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정권 바꿔야 됩니다. 할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시고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민생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있는 세력에게 그냥 정권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넘기시는 게 맞다고 봐요. 민생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안진걸 민생경제부소장님도 계신데 지금 25만 원 지원금 법안 통과가 됐지만 이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개새끼 소리만 들리는가 봐요. 지금 김건희 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연간 지원액이 1,500억 원이에요. 개만 또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도 소중하죠. 근데 그 개 사육 농가에 그러니까 개 사육 그 하는 분들한테 한 마리당 30만 원 이상 35만 원. 예? 30만 원? 예, 최소 30만 원 이상을 배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당장 풍작을 돌죠. 아, 우리가 정말 개만 또 못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고 1인당 25만 원 큰 돈도 아니고 딱 25만 원. 그것도 코로나 때 2번 전례가 있었고 상당히 효과도 검증이 됐으니까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야 10억 달라 그래 100억 달라 그러지 무슨 25만 원 이렇게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던 사람이 지금 뭐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개입니다. 이거 우리 백무기 TV 여러분 여의도로 이사 왔는데요. 여의도 좀 이따 백무기 앵커님도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사방팔방에 폐업이라고 써져 있고요. 부산대 상권, 부산에서 가장 잘 나온 부산대 상권인데 거기에 공실률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는 문을 닫았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돈 많은 집이야 4인 가족 기준으로 25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오면 아무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야 소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그냥 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가서 뭘 사는 거잖아요. 지역 화폐니까. 특정 기한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4개월 동안인가 적어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 힘든 자영업자군에 가서 자기가 그 상품을 사는 소위 일종의 경제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고 진짜 효과도 봤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매번 단일한 논리 하나예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검증도 안 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가진 놈들한테는 펑펑 퍼져요. 실제적으로. 전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저 같으면 창피해서 제가 술을 좋아하지만 창피해서라도 안주감 산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예를 들면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원 주는 것도 싫어가지고 안 된다라는 논리 저는 진짜 국민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위정자가 통치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매번 절감했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진짜 절망적으로 절감한 적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발 부탁인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나를 탄핵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서민의 고통이라던가 여전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에도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의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저는 제가 이 현 정부 사태에서 정말 충격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하나는 수해가 났던 지하방을 가서 구경하듯이 구둣발로 들어가고는 대통령의 사진을 마치 무슨 홍보 사진 찍듯이 떡 찍어가지고 청와대에서 공감할 때 정말 경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49제 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중소기업 판촉 행사 가가지고 술잔 사면서 내가 술 좋아해서 술잔 산다 이딴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지금 증시가 난리가 이 상황에 가가지고 먹방하고 있고 수산물 쇼핑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정말 뭐 문제가 있다,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무지하고 무능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번 휴가 때 그렇게 먹방하고 그러지 말고 밤에 옛날에는 그 박정희 때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야행이라고 합니까? 자맹이라고 합니까?
예. 좀 그런 것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지금 용산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정수산나님, 신림 사거리 순대촌도 공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이게 유명한 데입니까? 예. 대단히 유명한 데죠. 신림 사거리 순대촌. 아, 거기 뭐 엄청난데. 아예 그냥 건물 4개가 다 순대 타운이에요. 어. 막 백순대, 막 매운 순대. 그래서 학생들, 직장인들 엄청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몇 년 전에. 신당동 떡볶이집 막 이렇게 그런 유명한. 곳이죠. 그거를 훨씬 능가한 예, 규모. 더 훨씬 더 큰 규모 큰 있고요. 규모죠. 신림동 사거리면 윤석열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동네 아니에요? 지나갈 때마다 다 무너져 버리네요. 아니 그러면 좀 알 텐데 담화님 가업 물려받아서 14년 차 재단사 일하는 39살 청년입니다. 근 2년 새 봉제 쪽 일하시는 사장님 20명도 넘게 공장 문 닫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휴가 때 한번 아이고, 내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근데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지도자라면 아니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뭐 할 건데요? 왜 대통령을 하는 겁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야기만 하다 보면 참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이자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자기 보람 아닌가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1cm라도 더 앞에 나가게 했다. 그것이 나의 보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통장을 1원 늘렸다. 이게 보람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자식도 없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묻잖아요. 여야 정치인들도. 그냥 목표나 슬로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게 목표였다.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을 아예 파괴하는 게 목표다. 이런 풍자가 납니다. 그냥 미국하고 일본에, 특히 일본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게 목표다. 오죽하면 이런 풍자가 납니까? 지금까지 집권에 단 한 번도 여러분 독도 이야기하는 거 못 봤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아무리 독도는 일본 땅에도 항의 조치 안 한 거 보면 그렇게 동의를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갖다 바치려고 대통령 하는구나. 저처럼 생각하는 생각까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닐까요? 윤석열도 그렇지만 김건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젊지요. 욕심이 많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기 남편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채우고 이익을 늘리고 자기가 그동안 형성해왔던 그 이 카르텔의 이익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삶 자체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이유는 저희 자본시장을 교란시켜서 그 이익을 자기가 얻어내는 거였고 양평 옆에 계시지만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땅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고속도로를 휴게 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공정과 상식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뽀개버린다. 정당을 뽀개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제가 볼 때 한일 동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군사 동맹으로. 오죽하면 양궁 3관왕인 김우진 군사가 독도가 위태로울 것 같아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낼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국민은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고 국민은 자기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공정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상식을 부숴버리고 옆에 있는 부인은 남편 권력을 향유하면서 이권의 카르텔들을 계속 추구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사회인 거죠. 그리고 그걸 용인하는 남편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무능하거나 아니면 같이 부인과 이권을 향유했거나. 그렇죠.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반성하는 척을 하더니 이것도 쉬웠습니다. 사실은 잘 돌아보세요.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형기 2개월 남기고 가석방이 됐습니다. 이게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도 국민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 날
김건희 여사도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채택되지만 출석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은순 씨 일가를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추적해봤더니 그날 골프를 친 것 같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국민들의 심정이나 고통은 아예 안중에 없고 너네는 뭐 힘들게 살든 말든 우리는 골프 치고 내 재산 챙기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마음껏 활가를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소통을 하겠다면서 그 난리를 치고 집무실 이전하더니 도대체 민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냐라는 풍자가 돈다했는데 하나 빼먹었네요. 이 나라를 그냥 김건희 일가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검찰에서 좀 쪼들고 살았을 때 온갖 향응, 용돈, 뭐 저희들은 뇌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동거하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하고 당시에 이제 김건희 최은순 씨랑 분쟁하던 사람들은 아니 검사가 왜 동거를 하냐 피의자고 그래서 막 진정도 되고 난리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건 나중에 더 진상이 밝혀질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만둘라 그랬는데 무속인들 데리고 와서 아니야 출세할 거야 버텨 해서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청장 되고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최은순 김건희 일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일본한테 나라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온갖 권력을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사적 탐욕을 누리는데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를 비호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못 되면 수사받고 구속될 것이 너무 높으니까 대통령이 돼서 그걸 다 비호한 거 아닙니까? 잔고 조작, 주가 조작, 논문 조작.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고속도로 조작, 명품백 뇌물 받아먹고 그만 받아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삼부토건 조작 의혹까지. 이 정도면 아예 나라를 사적으로 최은순 김건희 일가한테 갖다 바치려고 작정을 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서희님 이런 걸 주셨어요. 지하철 카드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울던 청년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1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돈입니다. 10만 원이 눈물인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요. 고명석님, 오늘 오전 10시쯤에 진해 2번 국도 경찰관들이 신호등 조작하고 경찰 사이카 4대가 선도하고 조금 단촐하게 이동하는 진안 썬팅 승합차로 해군 부대 쪽으로 이동을 목격했는데 들어가는 차에다 대고 욕을 좀 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아마 그쪽에서 움직였던 모양인데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돼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탄핵도 지금 쉽지 않고 국민들 그럴수록 저렇게 많이 200석은 못 만들어줬지만 그래도 조금 뭐 했으면은 뭔가 속시원한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쳇바퀴만 돌잖아요. 법안 통과하면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이 왜 돈 받습니까? 세비를? 국민 세금입니다, 다. 법 만들라고 이제 국민 돈 주는 거죠. 법 만드는데 그거 공짜입니까? 법 만들기 위해서 입법조사 다 해야 되고요. 그거 다 월급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면 뭐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요. 휴지통에. 그러면 국회는 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생각해 봐야 할 거. 버릴 거 뻔한데 왜 만듭니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어떤 자식이 지금 돈을 갖다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용산입니까? 국회입니까?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지. 국민들 가운데다 놓고 너네들 둘이 장난치냐?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보다가 짜증이 나고 화나요. 용산에만 화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냐고요. 이제는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대충 안 돼요. 오늘 정치1번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요. 금메달 땄다고 폭탄 발언,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팀까지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세영 선수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내 원동력은 분노였다. 내 꿈은 목소리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분노가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내 꿈이 목소리였다라는 말은 나 반드시 이겨가지고 금메달 따서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왜? 내가 패자가 되면, 루저가 되면 뭐 패자의 변명이니 뭐 패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때는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겨서 금메달 따가지고 너네들한테 한마디 해줄 거야. 이 마음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선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국가대표로 나오면 그냥 메달 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금메달 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금메달 따면 오늘까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협회 관계자님, 뭐 대한체육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은 공정하지 않으면 참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상당했는데 너네들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한체육회 어땠습니까? 뭐 완전히 뭐 예산에서 다 줄줄이 나가 떨어지니까 사상 최소 규모로 꾸며갖고 나가면서 금메달 목표 5개 잡았어요. 진짜 나쁜 자식들입니다, 이거. 왜? 국민들이 금메달 10개 딸 거라고 이야기했다가 못 따면 혼나니까 아예 5개라고 그래. 6개라고 하면 더 좋잖아. 지금 벌써 11개 넘었죠. 이거는요, 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금메달 목표 5개 잡았습니까? 우리가 금메달 5개 딸 성적밖에 안 되는데 그냥 기적이 생겨가지고 지금 10개 넘어선 겁니까? 이 나쁜 자식인 거예요.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 어린 선수가 도대체 마음에 뭐가 맺혀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는요, 공정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위가 썩어 있는 거죠. 위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공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 적입니다. 지금 공정을 이렇게 어렵게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어떤 자가 짓밟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나도 오늘 작심 발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